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4680 생산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특히 특정한 기술의 전극 노칭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24년 11월 미래에셋 자료들이 있어서 정리가 잘 돼서 가져왔습니다. 46파이 배터리 생산 현황인데 테슬라, LG엔솔, 삼성 SDI, 파나소닉, SK온까지 가동 중인 것도 있고 25년, 26년 이렇게 46파이 원통용 라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획된 물량만 대충 계산해봐도 130기가 정도 되네요. 그러면 라인들이 깔리게 되고 장비들을 구매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은 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6파이 원통용의 라인들이 급증한다라는 거죠. 잠시 기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 이건 46 원통용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양극재 변화도 좀 있고 양극재가 있으면 전극에 대한 기술들도 있죠. 믹싱 코터, 아변 등 롤프레스, 건식 전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립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이렇게 있죠. 이전에 스태킹 많이 언급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다 보면 노칭이 중요하다. 무지부 레이저 노칭 초당 1000mm 여기 속도가 언급되어 있죠. 원통형 배터리는 생산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노칭 공정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부 레이저 노칭, 유지부라는 것은 알박, 동박에 양극재, 음극재가 발려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와 알루미늄 박을 같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유지부 레이저 노칭이 쉽지 않습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재질에 따라서 반응이 꽤 다르기 때문에 46파이 같은 경우는 무지부입니다. 코팅이 되지 않은 부분을 레이저 로칭을 하는 거거든요. 방향성은 레이저로 쓴다 그러면 무지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이제 2170 46 시리즈인데 일반적인 조립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 이 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결국 전극인데 트레디셔널 기존 방식은 그냥 전극을 자르고 여기에 탭을 양쪽에 하나씩 붙이는 간단합니다. 용접 공정만 있는 거죠. 근데 4680으로 넘어오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열 배출이라든지 전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각형이나 파우치 다 대용량 배터리에서는 동일하게 이 노칭 공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아예 무지부를 만들고 옆면에 다량의 노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측면에 노칭부가 모이면 이렇게 꽃 같은 그림이 나오는. 근데 옆에 노칭을 여러 군데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에는 이 노칭부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테슬라 4680 분해 영상을 보면 다량의 노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생산 속도를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해 드린 거지만 분당 몇 개의 배터리를 만드냐 해서 pp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680이면 250ppm 설계가 되면 생산 용량은 9기가 정도 되는 거죠. 300ppm이면 10기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속도 차이에 의해서 1, 2기가의 큰 용량 차이가 발생하죠. 생산성이 곧 돈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한 20기가 정도 용량을 키웠는데 실제 테슬라의 생산 속도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자, 이전에 테슬라의 장비를 공급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의 언급으로 보면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생산 속도는 분당 85개 정도였다. 한 100ppm 정도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업계에서 4680 생산을 위한 최대 속도는 350pp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0에서 350이니까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게 3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통용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삼성 SDI 전시 부스에 가면 정보들이 꽤 있는데 여기 보면 각형에 대해서 P5, P6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원통용에 대해서 이 170은 5.3A이다. 여기에 46파이를 적용하면 5배가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원통형에 대해서 하이파워 마켓에서는 1이다. 보통 원통형이 파워툴이라고 해서 전동 공구, 무선 청소기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삼성 SDI가 꽤 많이 공급하고, 이건 46파이는 아니죠. 1865-21701일 겁니다. 여기에는 놓친 공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520ppm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이런 속도면 46파이 원통형도 생산 속도가 400, 500 향후에는 가야 될 걸로 보는데요. 단 이 속도는 놓친 공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 2170에도 놓친 공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4680 타입으로 만들면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지니 그만큼 이제 놓친 공정이 꽤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장비 수주를 위한 광고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여기도 보면 각형 파우치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위한 풀탭 커팅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다 탭을 커팅하는 상황. 여기 무지부에 짜자자 잘려 있죠. 앞부분에 본 4680 원통용의 전극 탭핑 상황입니다. 보기에 예쁘게 잘 잘랐죠. 이건 레이저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속도는 7.5 ppm입니다. 앞부분에서 100 ppm, 520 ppm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놓칭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수 옆부분을 다 잘라가야 되는데 이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잘랐을 때 품질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버라고 하는데 버티컬 버 온 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버가 배터리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 발생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아예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떨어지는 게 낫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레이저가 닿이게 되고 불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더스트들이 생기죠. 계속 자르고 더스트가 생기면 이걸 이제 프리움이라고 하는데 불이 보이고 열이 발생하면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열이 더 발생하게 되면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죠. 배터리 공장에서의 화재는 치명적입니다. 최근 CATL의 화재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공장 하나가 전체가 타버립니다. 최소 1000억, 많으면 1조 정도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없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션, 빨아들이는 장치도 엄청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 쭉 빨리는 게 있죠. 빠르게 자르고 잘 잘라야 되고 화재도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부분 장비 업체는 독일, 일본 합작회사였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선전을 하겠죠. 여기도 보면 탭 세이핑 테크놀로지에서 4680이죠. 여기에 실린드리칼 로칭 앤 와인딩 해서 15 ppm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라인을 150 ppm으로 구성하려면 10대가 필요한 것일까요? 300 ppm이면 20대. 실제 테슬라나 LG엔솔이 라인을 깔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면 탭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하여튼 오늘은 4680 원통형이 늘어나면 무지부 레이저 노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설비들이 노칭이 속도가 꽤 느리기 때문에 고속의 원통형 생산에서는 병목 현상이 되는 설비일 수 있다. 그래서 라인당 꽤 많이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